모두가 철도를 원하는 시대, 그리고 지방 소멸 시대. 지금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곧 생존을 결정합니다. 철도가 생기기만 하면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철도경제신문은 철도역이 있음에도 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2024년 한 해 승하차 인원은 호남고속선 내 역들 중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속철도 정차역이라고 하기엔 한산한 모습. 승객들은 열차가 들어올 때에만 잠깐 볼 수 있고 텅 빈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을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철도경제신문에서 나왔는데 혹시 주차 연습하고 계신가요? KTX와 SRT가 정차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철도역. 시민들은 하나같이 역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반응입니다. 되게 초행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곽이 아닌 너무 구석 같은 느낌? 뭐 잘못 찾아갔다가는 뭐 이렇게 헤매겠다는 생각?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뭔가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막 먹을 만한 그런 음식료 이런 거 파는 데가 되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막 막막한 게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보니 주변은 아무런 건물이 없는 허허 벌판. 승강장에서 본 역사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역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인근 10km 내엔 논밭뿐. 공주시 도심과는 15km, 논산 부여도심과는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공주 도심지까지는 자동차로 가도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평일 기준 하루 최대 14회 공주역에 정차하는 시내버스가 있지만 이용객들은 자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 사람들도 여기 와서 주차를 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차를 안 빼는 차가 있어.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차비를 안 내기 때문에. 기차 표값에 택시비까지 시내에 역이 있었다면 교통비 부담을 훨씬 덜었을 겁니다. 여기 차라리 그럼 공주 시내 쪽으로 더 아예 들어가던데. 그러면 공주를 사실 오는 사람들은 그게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진짜 택시로 2만 원을 가면 2만 원, 오면 2만 원, 4만 원이잖아요, 왕복. 그 택시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한 2만 5천 원 기본. 2만 5천 원, 2만 6천 원. 그냥 뭐 고속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세요? 공주에서 고속버스 이용을 많이 하지. 도심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차라리 고속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버스터미널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고 택시비를 고려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 타는데요. 혹시 왜 그런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출발하니까 네, 가까우니까. 네. 혹시 공주역 KTX는 좀 이용하시기에 좀 많이 불편하시나요? 불편해서요. 멀고. 네. 왜 이런 곳에 철도역이 생긴 걸까? 통상 철도역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위 결정할 때는 노선의 성격 및 기능, 다시 말해서 고속, 광역, 그다음에 일반 도시철도에 따라서 이제 역간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노선의 성격 및 기능이 첫 번째 여기지 결정하는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그 일반적으로 역간거리 돼 있다 하더라도 허허벌판이면은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역세권이 형성돼 있거나 장래 어떤 도시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그 외에도 선로의 선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철도 건설법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역사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주역을 보니 이런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공주역 건설 과정에 숨어있는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이 공주역을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공주역은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제 호남 고속철도를 신설을 하면서 경부선 라인에서 이제 어디에서 분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호남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천안 분기, 공주 경우 익산 노선을 건설교통부에서는 원래 기본 계획안으로 갖고 있었는데 당시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한 충북이라든지 또는 대전 이 각 지역에서 각각 자기들의 논리로 인해서 그 유치전이 좀 심하게 벌어졌죠. 분기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착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역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국토연구원에서 분기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행정수도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르기로 했고 그래서 천안, 오송, 대전 이 세 군데에서 어느 분기역이 가장 유리할지 그거를 평가를 했는데 분기안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천안 아산 분기안. 만약 이 안이 채택됐다면 공주역이 공주시 강북 도심지로 들어올 수 있었고 호남으로 가는 거리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송역 분기안. 충북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안으로 세종시와의 접근성, 균형 발전 효과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분기안은 교통성과 사업성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결국 분기역은 오송역으로 결정됩니다. 선형을 고려해 공주역은 공주 도심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그 와중에 공주와 논산, 부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간 지점을 공주역의 위치로 선정하게 됩니다. 허허 벌판에 역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송에서 분기가 되면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주의 역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선형상 계룡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룡산을 통과해서 이제 익산 쪽으로 노선이 확 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서 만들 만한 입지는 지금 현재 공주역밖에 없고 그러면은 부여 논산 사람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 이제 3개 시군의 접경 지역에다가 역사를 선정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역사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만든 어떤 상징적인 역입니다. 지역 간 이해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결정된 역이기 때문에 투자 효과도 낮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인 그런 역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실패 사례로 남게 된 공주역. 공주 시민도 여행객도 불편을 겪는 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철도역이 도심지 인근에 자리 잡기만 하면 지역이 철도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앞에 혁신도시가 보이는 철도역, 김천구미역입니다. 상업 건물들은 물론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철도역 유형으로 봤을 때 도심 밖에 위치한 사례지만 공주역과 비교하면 입지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김천시 구도심, 구미시와는 거리가 있지만 도로 하나만 건너면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 김천구미역 승하차 인원은 경부고속선 내 역들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대전역, 동대구역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숫자. 혁신도시 인구가 늘면서 역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간 지 오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10년, 11년 정도에 김천 구미역이 굉장히 성공할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거기 거주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김천시 인구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천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그 인구 유입 효과가 없는 건데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부족하다는 의견. 이런 상황은 당장 역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천구미역 바로 건너편 상가 건물. 길을 걸어보면 건물 하나당 꼭 하나씩은 공실이 있고 심지어 어떤 건물은 통째로 비어있는 듯 보입니다. 경북기획경제위원회 박선아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김천 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50%가 넘고 상업 중심지 공실률은 70%에 달합니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단순히 인구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계획 인구가 2만 4천인가? 처음에 할 때는 2만 6천. 2만 6 그랬는데 지금은 실제로 2만 3천이 넘었거든요. 92% 다 찼는데 그래도 보면 상가율이 많은 거는 당초 설계부터 좀 미스가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KTX 역사 생기면서 아무래도 서울 오고 가기 편하니까. 그렇게 빨대효과 약간 있는 것처럼 출퇴근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보면 그렇게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 형태가 문제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곳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인근 대도시에 살면서 기차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사를 오더라도 가족들은 남겨두고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 공기업들이 대부분 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본사가 옮겼다고 하지만 다 지사를 돌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김천에 있을 게 아니면 가족들은 수도권에 있고 나는 각 지역에 있는 지사를 돌면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가 활기를 잃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좀 뭔가 학생들이 놀만한 곳?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학원이 없는 거. 맞아, 학원. 좀 한정적인 느낌? 의료 환경 확충도 절실합니다. 혁신도시 내 소아과는 한 곳, 산부인과도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제일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의료시설, 지금 대형병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소아과를 가려면 구미 쪽으로 한참 가야 되고 예약을 하기 위해서 뭐 새벽부터 가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새로 생긴 도시라서 아이들은 많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상당히 부족한 출산할 수 있는 병원 하나밖에 없고 출산하려면 구미를 가거나 아니면 대구를 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김천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현실에 무관심한 주체는 혁신도시를 지정한 정부였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다 있다고 보면요. 이렇게 시에서 이제 못하는 거 이제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학교 같은 거.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특목고 가는데 교육부 입장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인구가 학생지지 주는데 특목고로 왜 허가해 주는 그런 좀 개념이 좀 있어요. 혁신도시는 좀 원하고 병원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보건소에서 올라가서 이야기하면은 김천만 오지 말고 도하고 같이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혁신도시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철도의 힘만으로 김천구미역이 발전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혁신도시에 살 만한 이유를 김천시가 만들어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16만의 도시가 지방 재정이 풍부할 리도 없고, 그리고 또 기존 구도심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재정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천 구미,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잖아요. 혁신도시라는 거는. 그쪽에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 거기를 위한 어떤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도역이 지역과 맞물려 함께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지역 간 갈등,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역사 위치가 엉뚱한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되고, 철도역 중심 신도시를 개발할 땐 정주 기반을 확실히 닦아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성공 조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지금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뭐 외곽에 뭐 개발 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있는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역사를 만들 때는 일단 도심으로 좀 당겨 놓고 진행이 돼야지 서로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천 구미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비어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외곽이에요. 구도심 외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를 그 역 주변을 개발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도역을 놓을 경우 구도심에 철도를 놓음으로써 그 구도심 중심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을 지어서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에, 장래 개발 잠재력이 큰 곳에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역사를 기획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석한 공주역 구간 공사비는 2,610억 원. 철도 사업엔 수천억 원이 우습게 들어가지만 다 짓고 나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철도역만 무작정 유치했다간 철도역은 실패 사례가 되어 좋기 100년은 그곳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